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서 있는 곳은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인하대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첫 한국에서 비행을 했던 비행기 모형, 이게 모형이 아니라 실제 비행기입니다. 이게 하와이와 인천 오갔던 첫 번째 비행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인하대학교에 왔냐고요? 네, 오늘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 제한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와 이런 공공 외교의 테마를 갖고 재외동포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하게 오늘 발표를 한 게 제한 중국 동포를 바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인식 변화의 시기점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왜 중국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바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지난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었죠. 30년.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온 지도 이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면은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러간 거죠. 한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전환기 이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 전환의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30년이 흘렀지만은 과연 이 한국 사회가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제대로 잘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여전히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또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어두운 측면, 그런 게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식, 이 조선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조선족 동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에 왔었던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제시 때 건너갔다가 다시 왔던 그 세대, 그 다음에 그 세대의 또 자녀 세대, 또 그 자녀 세대의 또 자녀 세대들, 제가 생각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의 정체성을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세대별로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 그리고 일본에서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도 체류 자격별로 누구는 국적자고 한국 국적자고, 누구는 영주권자이고,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이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고, 그러니까 체류 자격별로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선족 동포 사회를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좀 글쎄요, 조선족 하면은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또 간혹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언론상에서 관심 갖게 되고, 그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 대외적인 환경, 중국의 또 환경 변화가 있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선족 동포들의 어떤 이 정체성은 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공공외교 차원에서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한국인도 그렇고 조선족 동포들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 배운 역사대로, 한국은 한국에서 배운 역사대로 어쨌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보려면은 역사를 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때서부터 그다음에 고종 황제 때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했을 때 그때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제 시기에 가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요즘 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참 전 얘기하던 게 홍범도 장군이 한국인이냐 뭐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집니다. 요즘은 홍범도 장군이 한참 논란 선상에 놓여 있죠.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이 뭐 중국에서는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이두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죠. 윤동주뿐만 아니라 일제 시기 때 이제 항일 운동했던 모든 항일 지사들을 다 이 조선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저는 국내 한국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는 역사의 뿌리를 바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끝마무리에서 강조를 했던 내용,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인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역사의 그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인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연구하고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지평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하나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 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도 별도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하대학교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인하대학교의 좀 상징과 같은 이런 비행기 DC-30 여객기라고 하네요. 네, 하와이하고 인천을 처음 날개 짓을 한 비행기라고 합니다.